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 나시면 아마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평생 믿어왔던 건강 상식들이 사실은 틀렸다는 걸 알게 되실 테니까요. 더 충격적인 건 의사들조차도 이 잘못된 상식을 수십 년간 환자들에게 가르쳐왔다는 겁니다. 저도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 역시 예전에는 이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 환자분들께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10년간 전 세계에서 쏟아져 나온 대규모 연구들이 우리가 알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스탠퍼드 대학교,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이런 세계 최고의 의료기관들이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건강 상식 중 상당수가 틀렸다고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루에 물 2리터는 꼭 마셔야 한다. 아침 식사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다.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계란을 먹으면 안 된다. 관절이 아프면 운동을 쉬어야 한다. 나이 들면 고기를 줄여야 한다. 이 말들 다 들어보셨죠?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실천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 틀렸습니다. 크리스머스 과학이 증명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의사들도 속았던 건강상식 7가지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3가지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잘못 알고 계셨던 것들을 바로잡으실 수 있습니다. 둘째, 헛수고하던 노력과 시간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셋째, 진짜 효과 있는 건강관리법을 알게 되십니다. 여러분이 잘못 알고 계셨던 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의사들도, 방송도, 책도 다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바꾸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꼭 끝까지 들어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십시오. 같이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하루에 물 2리터를 꼭 마셔야 한다. 이 말 다들 들어보셨죠? 텔레비전에서도, 건강책에서도, 의사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부도 좋아지고 독소도 빠지고 건강해진다고요.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환자분들께도 물 많이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틀렸습니다. 2022년 사이언스 저널에 실린 연구가 있습니다. 25개국 5,000명 이상을 조사한 대규모 연구입니다. 결론이 뭐였을까요? 하루 물 2리터 권고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이 2리터 신화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1945년 미국 식품영양위원회에서 나온 권고였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자세히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분은 음식에서 섭취된다. 이 부분을 사람들이 빼먹고 물 2리터만 기억한 겁니다. 우리가 먹는 밥, 국, 과일, 채소, 이런 음식에도 수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밥 한 공기에도 물이 들어있고 김치에도 나물에도 다 들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국물 있는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따로 물을 2리터씩 마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요.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물을 많이 마시면 부종이 생깁니다. 다리가 붓고 얼굴이 붓습니다. 심하면 폐에 물이 차서 숨쉬기가 힘들어집니다. 심장이 약한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심장에 부담이 갑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심부전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저나트륨 혈증이라는 게 생길 수 있습니다. 피 속의 나트륨 농도가 너무 낮아지는 건데요. 이게 심하면 경련이 일어나고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67세 할머니셨는데요. 건강을 위해서 매일 물 3리터씩 드셨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물 많이 마시면 피부도 좋아지고 살도 빠진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검사해보니 저나트륨 혈증이었습니다. 나트륨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물을 얼마나 드십니까? 할머니가 대답하셨죠. 건강을 위해서 매일 3리터씩 마십니다.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게 원인입니다. 물을 너무 많이 드셨어요. 할머니는 정말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건강해지려고 열심히 물을 마셨는데 그게 오히려 병을 만든 겁니다. 퇴원하시고 나서 할머니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물 사 먹느라 한 달에 5만 원씩 썼어요. 생수가 좋다고 해서요. 그 돈이 아까워요. 그렇습니다. 물 2리터 신화 때문에 비싼 생수 사 먹고, 정수기 사고, 물 마시기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고, 다 헛수고였던 겁니다. 그럼 물은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정답은 목마를 때 마시면 됩니다. 우리 몸은 똑똑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목이 마르다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에 따라 마시면 됩니다. 다만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목이 안 마르셔도 식사 때마다 물이나 국물을 한 컵 정도 드시면 충분합니다. 억지로 2리터씩 마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해롭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루 물 2리터 꼭 마셔야 한다? 틀렸습니다. 목마를 때 마시면 됩니다. 특히 콩팥이나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오히려 물을 줄이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아침 식사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다. 아침을 꼭 먹어야 건강하다. 아침을 거르면 살이 찐다. 이런 말들 다 들어보셨죠? 저도 예전에는 환자분들께 아침은 꼭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을 거르면 점심에 폭식하게 되고 그래서 살이 찐다고요. 그런데 이것도 틀렸습니다. 2019년 영국 의학저널에 실린 연구가 있습니다. 13개 연구를 종합 분석한 메타 분석인데요. 결론이 충격적입니다. 아침 식사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아침을 먹는 사람들이 하루 총 칼로리 섭취량이 더 높았다. 아침을 먹으면 점심을 덜 먹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침을 먹어도 점심은 똑같이 먹더라는 겁니다. 결국 아침을 먹은 만큼 칼로리가 더 늘어난 거죠. 아침 식사가 건강에 필수라는 신화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1944년 미국의 시리얼 회사가 만든 마케팅이었습니다. 아침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다. 이 문구를 시리얼 회사가 광고에 썼고 그게 전 세계로 퍼진 겁니다. 물론 아침을 드시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아침을 드시고 싶으신 분, 아침에 배가 고프신 분은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아침에 입맛이 없는데 억지로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을 안 먹는다고 건강이 나빠지지 않습니다. 특히 혈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히려 아침을 늦게 드시거나 거르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이걸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연구들에서 혈당 조절에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70세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당뇨가 있으셔서 아침을 꼭 드셔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아침을 거르면 저혈당이 올 것 같아서요. 그래서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자마자 밥을 드셨습니다. 사실 배가 안 고프셨는데 억지로 드신 거죠. 그런데 아침 식후 혈당이 항상 높았습니다. 180, 200까지 올라갔습니다. 약을 늘려도 잘 안 떨어졌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한번 아침을 늦춰보시라고 제안했습니다. 엘독시 대신 10시쯤에 가볍게 드시라고요. 처음에는 걱정하셨습니다. 아침 안 먹으면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당뇨약을 드시고 계시니까 저혈당 위험은 낮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할아버지가 일주일간 시도해보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점심 전에 혈당을 재보니까 120, 130 정도였습니다. 예전에 아침 먹고 재면 180이 넘었는데요. 한 달 후 당화혈색소를 검사했습니다. 7.8%에서 7.2%로 떨어졌습니다.
약은 그대로인데 혈당 조절이 좋아진 겁니다.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억지로 밥만 먹느라 스트레스 받았어요. 이제 편해졌어요. 늦게 일어나서 천천히 먹으니까 좋아요. 아침을 꼭 먹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시면 됩니다. 배고프면 드시고, 안 고프면 안 드셔도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침 식사가 가장 중요하다.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배고플 때 드시면 됩니다. 억지로 드실 필요 없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십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계란을 먹으면 안 된다. 달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으니까 먹지 말라. 이 말 수십 년 동안 들어오셨죠? 저도 예전에는 콜레스테롤 높은 환자분들께 계란 노른자는 빼고 흰자만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틀렸습니다. 2020년 미국 심장학회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계란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은 80%가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음식으로 들어오는 건 2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똑똑합니다. 음식으로 콜레스테롤을 많이 먹으면 간에서 덜 만듭니다. 적게 먹으면 더 만들고요. 그래서 계란을 먹든 안 먹든 혈중 콜레스테롤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란은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음식입니다. 왜냐하면 계란에는 양질의 단백질이 들어있거든요.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집니다.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요. 근육이 빠지면 걷기가 힘들어지고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대사가 떨어져서 살이 찝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계란은 가장 좋은 단백질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소화도 잘 되고 영양가도 높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제 환자분 중에 72세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해서 10년 동안 계란을 안 드셨습니다. 노른자는 물론이고 흰자도 안 드셨어요. 계란이 들어간 음식은 다 피하셨습니다. 그런데 근육량 검사를 해보니까 심각하게 줄어 있었음을 발깃고칩니다. 근감소증이었습니다. 다리 힘이 없어서 계단 오르기가 힘드셨고 자주 넘어지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계란을 다시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선생님, 콜레스테롤 높은데 계란 먹어도 돼요? 저는 최신 연구 결과를 설명드렸습니다. 계란이 콜레스테롤을 높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할머니께는 단백질이 더 필요합니다. 할머니가 매일 계란 2개씩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삶은 계란, 계란찜, 계란 프라이, 다양하게 드셨습니다. 6개월 후 검사를 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근육량이 늘어났습니다. 다리 힘이 좋아져서 계단도 혼자 오르시게 됐습니다.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10년 동안 계란 안 먹느라 고생했어요. 계란이 얼마나 맛있는데요? 이제 맘 편히 먹으니까 좋아요. 정리하겠습니다. 콜레스테롤 높으면 계란 먹으면 안 된다? 틀렸습니다. 계란은 콜레스테롤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르신들에게는 단백질 보충을 위해 꼭 필요한 음식입니다. 하루 2개 정도는 걱정 없이 드셔도 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관절이 아프면 운동을 쉬어야 한다. 무릎이 아픈데 운동하면 더 나빠진다. 관절염에는 안정이 최고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예전에는 관절염 환자분들께 푹 쉬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움직이면 관절이 더 닿는다고요. 그런데 이것도 틀렸습니다. 미국 류마티스 학회, 유럽 류마티스 학회, 대한정형외과 학회, 전 세계 모든 학회에서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관절염에는 운동이 필수다. 왜 그럴까요? 관절 연골에는 혈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양분을 혈액으로 받지 못합니다. 대신 관절액이라는 액체에서 영양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관절액이 연골에 스며들려면
압력이 필요합니다. 움직여야 압력이 생기고 그래야 연골에 영양분이 공급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연골에 영양분이 안 갑니다. 오히려 연골이 더 빨리 닳습니다. 운동을 하면 관절 주변 근육도 강화됩니다. 근육이 튼튼해지면 관절에 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무릎 주변 근육이 약하면 무릎 연골이 직접 충격을 받습니다. 근육이 튼튼하면 충격을 흡수해줍니다. 또 운동을 하면 관절의 유연성이 좋아집니다. 뻣뻣한 관절은 작은 충격에도 손상을 받습니다. 유연한 관절은 충격을 잘 흡수합니다. 제 환자분 중에 68세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무릎 관절염이 심하셔서 5년 동안 운동을 안 하셨습니다. 아프니까 걷기도 싫고 계단도 안 오르셨습니다. 집에서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런데 무릎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5년 전보다 더 아프고 더 뻣뻣해졌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연골이 거의 다 닳아 있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오히려 운동을 시작하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픈데 어떻게 운동을 해요? 저는 설명드렸습니다. 가만히 계시면 더 나빠집니다. 움직여야 연골에 영양분이 갑니다. 물론 무리한 운동은 안 됩니다. 가벼운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이런 운동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할아버지가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10분 걷기도 힘드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늘려가셨습니다. 한 달 후 20분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2달 후 30분, 3달 후에는 40분을 걸으셨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릎 통증이 줄어들었습니다. 5년 동안 쉬어도 안 나았던 통증이 운동을 하니까 줄어든 겁니다. 6개월 후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5년 동안 집에만 있었던 게 후회돼요. 진작 운동할 걸 그랬어요. 이제는 손주들이랑 공원에서 놀 수 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관절이 아프면 쉬어야 한다? 틀렸습니다. 오히려 운동을 해야 합니다. 물론 무리한 운동은 안 됩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같은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관절이 더 건강해집니다. 자, 5번째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 들면 고기를 줄여야 한다. 채식이 건강에 좋다. 고기는 몸에 안 좋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어르신들 중에 고기를 일부러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소화도 안 되고 콜레스테롤도 걱정되고 그래서 밥에 나물 반찬만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큰 문제입니다. 대한노인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한국 노인의 30% 이상이 단백질 부족 상태입니다. 단백질 부족은 근감소증, 면역력 저하, 상처 회복 지연, 골다공증을 일으킵니다. 왜 단백질이 부족할까요? 고기를 안 드시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고기를 더 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지거든요. 젊었을 때와 같은 양을 드셔도 실제로 흡수되는 양은 적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드셔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보다 동물성 단백질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콩이나 두부도 좋지만 고기만큼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2019년 미국 임상영양학회지에 실린 연구가 있습니다. 65세 이상에서 동물성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이 근육량 유지에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75세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10년 전부터 거의 채식만 하셨습니다. 고기는 소화가 안 된다고, 콜레스테롤이 걱정된다고 안 드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넘어지셨습니다. 1년에 서너 번씩 넘어지셨습니다. 한 번은 넘어져서 손목이 부러지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근육량이 심각하게 부족했습니다. 뼈도 약해져 있었습니다. 골다공증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고기를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싫어하셨습니다. 고기 냄새도 싫고 씹기도 힘들다고요. 저는 다진 고기부터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고기 미역국에 다진 고기 넣어서 드시고, 두부조림에 간 돼지고기 넣어서 드시고, 이렇게 조금씩 시작하시라고요. 할머니가 3개월 동안 꾸준히 드셨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운이 나셨습니다. 다리에 힘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6개월 후 검사를 했습니다. 근육량이 늘어났습니다. 골밀도도 조금 좋아졌습니다.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고기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이제 손주들이 고기 사오면 같이 맛있게 먹어요. 전에는 나는 됐다고 했는데. 정리하겠습니다. 나이 들면 고기를 줄여야 한다? 틀렸습니다. 오히려 더 드셔야 합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손바닥 크기의 고기 한 덩이는 꼭 드십시오. 자, 6번째입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십니다. 소금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오른다. 무조건 싱겁게 먹어야 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물론 소금을 과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 적게 드시는 것도 문제입니다. 2016년 란셋에 실린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17개국 13만 명을 추적조사한 연구인데요. 결론이 놀랍습니다. 소금 섭취가 너무 낮은 그룹에서 오히려 심혈관 질환과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트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신경 전달, 근육 수축, 체액 균형. 이런 중요한 기능에 나트륨이 필요합니다. 나트륨이 너무 부족하면 어지럽고 피곤하고 근육경련이 생깁니다.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땀을 많이 흘리시거나 이뇨제를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분들은 나트륨이 빠져나가기 쉽습니다. 너무 싱겁게만 드시면 저나트륨효증이 올 수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69세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고혈압이 있어서 소금을 극단적으로 줄이셨습니다. 김치도 안 드시고 국도 안 드시고 모든 음식을 아주 싱겁게만 드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어지러우셨습니다. 피곤하고 기운이 없으셨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나트륨 수치가 낮았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너무 극단적으로 줄이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적당히 드시면 됩니다. 김치 한두 조각, 된장국 한 그릇 정도는 괜찮습니다. 할아버지가 다시 적당히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어지러움이 사라졌습니다. 기운도 나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음식 맛이 없어서 밥 먹기가 싫었어요. 이제 적당히 간해서 먹으니까 밥맛이 나요. 정리하겠습니다. 소금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적게 드시면 오히려 해롭습니다. 적당히 드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7번째입니다. 이건 최근에 가장 많이 뒤집힌 상식입니다. 지방을 먹으면 살이 찐다. 저지방 식품이 건강에 좋다. 기름기를 빼고 먹어야 한다. 이런 말 수십 년 동안 들어오셨죠? 198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저지방 열풍이 불었습니다. 지방이 살을 찌우고 심장병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지방 우유, 저지방 요거트, 저지방 과자 이런 제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더 뚱뚱해졌습니다. 당뇨가 늘었습니다. 심장병도 줄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지방 식품에 비밀이 있습니다. 지방을 빼면 맛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식품 회사들이 뭘 넣었을까요? 설탕입니다. 저지방 요거트에 설탕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일반 요거트보다 설탕이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지방은 살을 찌우지 않습니다. 설탕이 살을 찌웁니다. 탄수화물이 살을 찌웁니다. 2입니다. 2017년 란셋에 실린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18개국 13만 명을 7년간 추적한 연구인데요. 결론이 충격적입니다. 지방 섭취가 높은 그룹이 사망률이 더 낮았습니다. 반대로
탄수화물 섭취가 높은 그룹이 사망률이 더 높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상식과 정반대입니다. 물론 모든 지방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트랜스 지방은 나쁩니다. 하지만 올리브유, 견과류, 생선에 들어있는 지방은 오히려 건강에 좋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66세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살을 빼겠다고 지방을 극단적으로 줄이셨습니다. 기름을 전혀 안 쓰시고 삶거나 찐 음식만 드셨습니다. 그런데 살이 안 빠졌습니다. 오히려 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푸석해지고 머리카락이 빠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방이 부족하면 피부와 머리카락에 윤기가 없어집니다. 지방은 우리 몸의 세포막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지방이 없으면 세포가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방을 안 드시니까 배가 빨리 고프셨습니다. 그래서 밥을 더 많이 드셨습니다. 탄수화물을 더 많이 드신 거죠. 그래서 살이 안 빠진 겁니다. 저는 할머니께 적당히 기름을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들기름, 올리브유 같은 좋은 기름을 드시라고요. 견과류도 조금씩 드시라고 했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살이 빠졌습니다. 2kg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피부에 윤기가 돌고 머리카락도 덜 빠졌습니다.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기름 먹으면 살찐다고 안 먹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적당히 먹으니까 오히려 좋아졌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지방을 먹으면 살이 찐다. 틀렸습니다. 좋은 지방은 오히려 건강에 필요합니다. 들기름, 올리브유, 견과류. 이런 건강한 지방은 적당히 드세요. 살이 찌는 건 탄수화물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의사들도 속았던 건강상식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물 2리터 꼭 마셔야 한다? 틀렸습니다. 목마를 때 마시면 됩니다. 둘째, 아침은 가장 중요한 식사다? 틀렸습니다. 배고플 때 드시면 됩니다. 셋째, 콜레스테롤 높으면 계란 안 된다? 틀렸습니다. 계란은 좋은 단백질입니다. 넷째, 관절 아프면 쉬어야 한다? 틀렸습니다. 운동을 해야 합니다. 다섯째, 나이 들면 고기 줄여야 한다? 틀렸습니다. 더 드셔야 합니다. 여섯째, 소금 최대한 줄여야 한다? 틀렸습니다. 적당히 드시면 됩니다. 일곱째, 지방 먹으면 살찐다? 틀렸습니다. 좋은 지방은 건강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7가지를 잘못 알고 계셨던 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의사들도, 방송도, 책도 다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발전합니다. 새로운 연구가 나오면 기존 상식이 바뀝니다. 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 전에 맞다고 했던 것들이 지금은 틀렸다고 밝혀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옛날 방식을 고집하면 손해보는 건 본인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십시오. 물 억지로 2리터 드시던 분, 이제 편하게 드세요. 아침 억지로 드시던 분, 이제 배고플 때 드세요. 계란 피하시던 분, 이제 맛있게 드세요. 관절 아파서 쉬시던 분, 이제 걷기 시작하세요. 고기 안 드시던 분, 이제 챙겨 드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 내용을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아직도 옛날 상식을 믿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알려주시면 그분들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최신 의학 정보를 쉽게 풀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잘못 알고 계셨던 건강 상식, 바꾸고 나서 좋아진 경험.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